제7장 23청강 사독회수 3회 허름한 객자는 인산임내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 물론 이 객자는 2층도 있었지만 2층도 그 사정은 1층과 같았다. 이곳에 눈에 띄는 젊은 4사람이 창가 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지철의 말에 간사하게 생기고 염소수염을 하고 있었던 젊은이가 대답한다. 아니요. 그냥 외자지를 쓰고 성은 영가를 부모로부터 얻었을 뿐이요. 아, 원래 염소엽이었군요. 점송이 호남형의 얼굴을 한 장이 백은 점원을 부르고 음식을 자신들과 같은 것으로 시킨다. 그들은 이곳 식당에서 매우 이름이 난 딤섬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연소협 우리랑 같은 것으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것으로 시켰소. 사실 여기 객자는 딤섬을 제외하고는 팔지 않는다오. 하지만 일단 먹으면 절대로 평생 잊지 못할 음식이라오. 아, 그런가요? 공자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상관없구나. 오히려 궁금하구나. 어떤 딤섬이 나오는지. 공자께서도 일단 음식을 먹어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네, 장담을 합니다. 감사형 얼굴을 한 염지는 수여결행이 등장 전부터 나누었던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한다. 장소협. 아, 염형, 그 일은 내 장가장의 어른들과 숙고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소. 그러니 너무 보채지 않았으면 하오. 지금 장가장주 아버님도 무림맹에 가 계셔서 내 쉽게 처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오. 수혁은 생각하였다. 염지라는 친구는 탐욕에 물들어 있고 이백이라는 친구는 의와 협을 아는 친구이군. 성급함과 탐욕은 그 서부의 그 제자이군. 아, 장소협이 결정을 해주어야 내가 사부님과 나의 문파에 초면이 서고 이번은 나의 청성과 장가장의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님을 다시 한번 꼭 고려를 부탁하오. 이미 호남형 장이백은 이제 연지와 대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보다 앞에 있는 수혁이라는 자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신분 또한 매우 궁금하였다. 자신의 직감으로는 수혁이 예사의 인물이 아니었다. 오늘날 장가장이 귀주, 성도 기양에 있지 않으면서 귀주 외곽에 자리하였지만 귀주에서는 중앙 5대세가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오직 시대를 아는 직감이 뛰어난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장가장의 둘째 아들, 즉 장이백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는 무공도 일정 부분 강호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귀주 내에서 그의 수완은 대단하였다. 각계 문파를 제치고 귀주 성주로부터 관계가 돈독하고 또한 귀주성 민심이 장가장을 귀주성의 명문가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귀주성의 성도, 귀양 내에 대소사 많은 백성과 인사들이 장가장에 와서 반드시 상의하고 그 일들을 풀어나갔다. 세간의 양민과 백성들이 이 장가장의 둘째 아들을 찾는 이유는 그가 수완가이고 또한 그는 상대의 귀천을 마다하지 않고 인과 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댐댐이가 다른 무가의 자손과 명문가의 자제들과 같지 않고 그는 매우 잘 정비된 인물이었기에 이 둘째 아들과 관계를 두기 위하여 이곳 귀주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게 다 장가장의 둘째 아들의 수완이며 능력인 것이다. 청성은 사이마철로의 귀주 분타를 섬멸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성파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장가장과 함께 이를 도모하여 실패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심산으로 명성을 누리던 23천강의 6회 중 번쾌와 그의 제자는 장가장에 왔었다. 번쾌의 제자 연주라는 청년이 과거 장가장의 둘째 공자 장이백과 무림맹에서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장가장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으니 장가장주는 장남과 함께 무림맹의 요청으로 식솔 고수들을 데리고 무림맹에 파견되어 있었고 무려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집안을 비우고 있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라야 종복과 집안 사람들을 제외하고 고작 100여 명 정도가 장가장을 지키고 있었다. 이번 계획을 도모한다면 자칫 장가장의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다. 무림맹 파견을 제외한다면 장가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필수 최소 인원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이백은 염제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었다. 이때 아래층에서 매우 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주임장, 나오라고 해. 어떤 사람인지 무공을 소유하였던 자인 것 같다. 수역은 이미 기감하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들린 소란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자가 매우 정심하지 않는 무공심법을 연성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행패를 부리는 자가의 목소리가 내공이 실렸는지 이제 2층까지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의자 엎어지는 소리, 탁자 부서지는 소리 등이 1층에서 들렸다. 이 소리에 장이백과 염지와 수협 일행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우당탕탕 탕탕 우지끈. 아니, 왜들 이러십니까? 무슨 일인데 말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의 영업하는 곳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난동을 부리시면 관부의 포교를 부리겠습니다. 점수의 2명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주인은 주먹으로 얼굴과 눈을 맞았는지 눈 주위에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사람들을 급히 출입문에 향해서 우르르 소란스럽게 나가고 있었다. 우당탕탕 애꾸 눈을 한 험악한 인상의 사람이 말하였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객잔의 주인인지 상대의 인상으로 잔뜩 긴장하였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소인이 어떻게 무림에 고명하신 분들을 알겠습니까? 그저 선처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사이마첼루의 귀주 분타의 두 단주이고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유명한 분타주님 사독 회수엄정액 어르신이다. 이놈아, 알아서 꿇어라. 헉, 엄청나게 어떤 인물인가? 그는 23천강에서 6회에 드는 대단한 인물이다. 사이마찰로에서 6당 당주 중 한 명으로서 성격이 불과 같고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인물로 사이마찰로에서 이미 장로원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있는 인물이어서 그의 직분이 6당 당주에 불과하다는 것에 불거사의한 인물이었다. 그만큼 그의 무공은 청하 23중 중에 속하는 강자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의 무공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강호의 소문이 자자했는데 정파의 장모님보다도 뛰어나 이미 무적이 13천강의 인물로서 루주의 특별 부탁 때문에 귀주 붕타의 붕타주로 임시 부임하였으며 차후에는 장로원을 장로로 약속받고 최근에 움직였던 인물이었다. 귀주는 사이마찰루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장소였고 주요 지리적 요충지이다. 강서성의 도성남 창에 있는 사이마찰루는 광서와 광동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서와 광동은 형산의 형산파와 해왕도의 해남건파 그리고 남해의 청조각이 버티고 있어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나 귀주성은 청성파는 물론 아미파 그리고 점창파와 거리가 있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다. 그나마 장가장이 있었지만 귀주의 두성 귀양의 외곽에 있어서 귀주를 사이마찰루가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사실 이번 행패는 이러한 현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는데 귀주성, 귀양 동남쪽 외곽에 있는 장가장 코앞에는 마을에서 유일한 객점 두 곳이 있었다. 규모가 큰 객점은 한족이었던 왕서방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좀 작은 객점은 청묘족이었던 한서방이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왕서방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최고 고객이었던 장가장도 출입을 하지 않고 맞은편 한서방의 객점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귀주온 성에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뿐 아니라 외지인도 그 작은 객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유는 최근 개봉해 딤섬으로 유명한 숙수 한 명이 개봉을 떠나 이곳으로 정착하였고 그 숙수는 바로 맞은편 객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것이 소문을 타고 최근 귀양성주조차 이곳에서 식사하였는데